갓생 살자, 은연중에 미라클. 자기 수용은커녕 자기 검열만 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를 통제하려고 하진 않는가.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가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갓생 살자라는 말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오운완 이런 태그도 많이 걸리고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측면에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생활인 것처럼 많이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쁠 리는 없죠. 근데 과연 이게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용돼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기계발서를 봐도 그렇고 갓생 살자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에게 뭔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뜻이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 함정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최근 3년 시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면 이렇게 되겠지 흐름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가 왔고 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쉽게 말해서 놀랬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놀래면은 마음을 좀 내려놓는 방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소소하게 만족감을 누리며 살자.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로 갑니다.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경험을 한번 하면은 오히려 더 노력해서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베스트셀러들이 된 책들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각되는 키워드, 돈 버는 법.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도 사실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돈과 시간이라는 이 키워드는 사실은 사람에게 어떤 통제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강박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분들은 돈과 시간을 컨트롤하려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해요.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이 세상이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부여잡으려고 내 삶을 계획대로 더 영위하려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심리적으로 바람직한 흐름일까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무수히 많은 내담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바로 이 흐름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가 뭘 어떻게 인생을 잘 계획하고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 진학 못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참 신기하게도 미라클에 집중합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그냥 뭐 모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라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행운이 덩달아 올 거야. 이런 심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옆에서 보면은 되게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마술적 사고라고 해요. 흔한 예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점집에 가죠. 내 앞날을 펴주는 부적을 사서 집에 놓습니다. 이 부적을 놓는다고 나의 미래가 펼쳐질까요? 믿고 싶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마술적 사고예요. 근데 이게 공통적인 분모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강박성이 있고 통제하지 못할 것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게 원래 세상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부여잡고 컨트롤하려는 그 이면의 흐름이 있을 때 이렇게 마술적 사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뭐 왜 그래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고 이면에 있는 마음, 감정 특히 불안하구나, 최근에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많이 놀랐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에 몰두하면서 마음을 좀 안심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면에 있는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서 뭐 명상도 하고 좋은 건 다 하죠. 이제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약간 주격이 전도돼서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운까지 더해져서 앞길이 창창해질 거야 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반대로 내가 그거를 어느 날 아파서 못하거나 뭐 상황이 안 돼서 안 됐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요. 더 불안해져요. 더 집착을 하고 또는 아예 어차피 이 길은 내가 이제 한 번 실수로
끝났어.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고 아예 늦잠 자버리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내 계획에서 뭔가 약간만 벗어나는 경험을 했었을 때 유동성 있게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서 아침에 꼭 일어나야 됐었는데 5시 내가 놓쳤네? 운까지도 같이 뭔가가 나빠질 것 같은 이런 불길한 느낌이 들고 이런 식의 악순환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꼭 마술적 사고뿐만이 아니어도 그냥 합리적인 분들도 집착하면 할수록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랬나?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지금 SNS에서 내가 계속 보고 따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오운한 365일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100일째에서 끊겼구나. 전반적인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계속 그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진짜 갓생 맞고 아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또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감 넘치고 편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안정감 있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얽매여 있거나 돈을 아끼거나 돈을 벌거나 실질적인 그런 이득, 단순히 돈을 필요에 의해서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계속 스스로에게 심어주면서 굉장히 사실은 속에서는 불안하게 백조가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너무 우아하게 밖에서 보기에는 참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사실은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개발, 동기부여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보겠지. 좀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행동은 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갓생 살자, 오운환, 뭐 SNS 태그로 이제 유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동기는 무엇인가를 꼭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를 통제하려고 하진 않는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기 싫고 인정 못하겠고 그 인정하려고 하니까 더 불안해. 악순환을 겪으면서 더 나를 통제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행위에 내가 몰두했었을 때 또 얻는 이점이 있어요. 어떤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은 좌절감이나 또는 좌절할까봐 걱정되는 이 불안한 마음, 내가 외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하고 있는 이면의 감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이 강박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이 높고 뭔가에 잘 집착하고 원래 별로 안 그랬던 분들도 더 심해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변에서 매일 마주하는 SNS, 카톡 프로필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런 시국에 편안하게 있으면 그거는 도태되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갓생과 반대되는 이런 사람을 얕보게 되는 그런 문화까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한 비하하는 마음도 은연중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많이 몰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동기가 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근데 이면에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이런 흐름은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윗세대에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중요한 본능 두 가지, 먹는 거 자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적 건강 관리에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미라클 모닝은 잠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헝그리 정신은 먹는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도 정신력으로 이긴다. 사람의 본능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이런 정말 중요한 본능까지도 컨트롤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내가 이만큼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포기하고 컨트롤한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붙들고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잠을 줄이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잠의 패턴을 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아침형 인간이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지만 아침형 인간은 사실은 통계상 40% 정도밖에 없습니다. 반대되는 저녁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이 30% 정도 되고요. 겹쳐져 있는 분들이 나머지 30% 정도 되고. 근데 이 사회는 원래도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침형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고 바람직해 보이는 거고 밤에 말똥말똥해지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그런 거고 이런 식의 편견이 좀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요.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각성을 잘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당연한 거고 더 효율적인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정답처럼 돼서 저녁형 인간까지도 자연스러운 패턴을 옮겨가지고 꾸역꾸역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패턴과 시간을 잘 맞춰서 활용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미라클 모닝에 집중하게 되는, 이게 미라클 모닝의 또 다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내가 억지로 나를 통제해서 끼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의 표현형도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개념은 자기를 통제하려고 너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수용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선순환을 일으켜요. 초점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합리화랑은 전혀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실패했더라도 거기서 낙담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요. 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좌절감도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내가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운이나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안 맞은 부분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 그 괴로움을 마주해야지 그 다음 단계인 자기 수용이 되고 그래야지 힘이 납니다.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나를 통제해야 되고 자기 통제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하찮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안 하거나 못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고 자기 수용은커녕 자기 검열만 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했네 더 다음번에는 요거를 보완해서 해야지. 업무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업무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사람은 업무 프로세스로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나 자신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했었을 때 오히려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편안함이 찾아오고요. 여유가 생기고요. 약간 대나무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선순환을 시켜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자기 수용에서 나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자기 검열, 자기 통제보다는 자기 수용하는 그런 흐름을 다 같이 권유하고 흐름에 박수 쳐주는 사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오은환 멋지다 보다는 오늘 못했지만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멋지다.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SNS 올리면은 아무도 팔로우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더 발전하거든요. 통제하는 이 사회 문화가 참 완벽해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이런 심리적인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 자기 검열 통제보다는 자기 수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문화적으로도 그런 거를 권유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